자, 이번 영상은 종목별 비중 조절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매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종목은 4천만원, 또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1억원, 또 다른 것은 3억, 5억 이렇게 각각 비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매할 때마다 5억씩 매매한다면 떼돈을 벌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 비중 조절하는 방법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과 시간, 상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매매는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손실은 절대 입지 않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을 종목별로 잘 해줘야 됩니다. 손실이 나지 않아야지 갑작스럽게 큰 돈 벌 기회가 알아서 찾아와 주기 때문에 평소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 종목에서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원칙을 계속 지키면서 자기 갈 길만 가다 본다면 기회는 알아서 찾아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손해만 안 본다면은 그 한 방 터지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방어가 필수입니다. 이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절을 잘해줘야 되지만 그 전에 비중 조절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왜 종목마다 다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이며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이란 전 고점들을 뚫어주고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먹을 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다가 한번 터지게 된다면 거래량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의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파고들자면 시가총액이 묵직해야 되며 변동성이 꽤나 재미있게 나오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저만의 시가총액 기준이 이게 완벽하게 정해놓은 건 없지만 그래도 한 최소 2, 3천억 원 그 이상이 된다면 좀 묵직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2, 3천억이라도 호가창이 가벼운 종목이 있으며 무거운 종목이 있습니다. 또 이거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묵직하고 호가창도 적당히 묵직한데 변동성이 꽤나 나오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안 나온다면은 정말 쉽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호가만 잘 잡는다면 그날 거래량에 따라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또 상승한다면 어디를 뚫어줄지 뚫어주지 못할지 이런 게 대충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비중을 넣거나 미수 몰빵을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나 미수 몰빵을 했지, 예수금이 정말 작을 때만 미수 몰빵을 했지 요즘에는 미수 몰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본전 손절을 해도 거래세가 장난 아니게 나가기 때문에 미수 몰빵은 나중에 거래세 폐지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신나게 써먹을 예정입니다. 비중 조절은 시가총액, 그리고 호가창, 하루 변동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일단 호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무조건 시가총액이 높다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보시면 아시듯이 하루에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0.4%에 시작해서 고점이 0.8%, 단타로 먹을 구간이 충분히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뒤로는 55,500원에서 쭉 내려오면서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쭉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에서 단타로 먹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높다 하더라도 하루 변동성이 크다면 3월 24일처럼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0% 상승하는 날이라면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우선으로 본 다음에 이게 하루 변동성이 얼마나 나올지, 이 하루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거래량이 정말 평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호가창이 평소에 비해서 가벼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평소에는 호가창이 굉장히 무겁다가 올라가는 즉시 그 호가창의 매물이 전부 사라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4% 갭 상승. 이때 장중에 26%까지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이 호재로 인해서 상승한 게 아니며 거래량과 호가창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호가창의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만에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 26%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며 만약에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호가에 10,000주씩 가득 채워서 막아 놓았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상승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올라가던 과정이 무엇이냐면 51만원쯤에는 매물대가 한 10,000주, 밑에 호가에 7,000주 이렇게 많이 쌓여있긴 했지만 그 밑에 51만 1,000원에서 한 6,000원까지 거기 매물대는 한 1,000주에서 3,000주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물량이며 이 삼성바이오가 이 올라가는 과정 여기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로 매물대 신고가를 뚫어주는데도 위로 매물대가 한호가에 10,000주씩 있었습니다. 뻔히 거래량이 크게 안 붙고 못 올라갈 거 아는데도 60만원 이에 그리고 60만 8천원 위에 매물대가 1만 주씩 있다. 1만 5천 주씩 있다. 이거는 높게 체결되기 위한 매도세도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종목을 주도하는 주포가 의도적으로 쌓아 놓았을 수도 있고 오늘은 올려주지 않겠다라고 쌓아 놓은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출발하는 날이 있는데 이거는 매물대 때문에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물대가 많으면은 이때처럼 하루에 300만 주를 동반하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상승할 수 있지만 거래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오를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많은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그게 정말 쉽게 소화시킵니다. 소화시키면서 오르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천정이 뚫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상승에 실패하고서 결국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전 고점이 60만원인데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도 못 갔으며 60만원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진입할 이유가 없으며 지금 당장 보시면은 그동안 들어왔던 수급 주체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들어와 줘야지 주가가 긍정적으로 상승하면서 또 60만원을 지켜주면서 거기서 그 매물대를 한 방에 뚫어주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단계별로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인 외국인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60만원 둘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60만원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60만원 이상, 70만원, 80만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계속 재미없게 움직인다면 매매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 60만원까지 올라올 때 그때가 정말 날카로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하루하루 업종과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돈이 들어옵니다. 삼성바이오가 이때는 강했지만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종목이 강합니다. 이때는 한국알코올이 강했지만 결국에 다음에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다른 종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으로 어떤 종목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돈은 돌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바이오는 나중에 또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좋은 자리까지 회복을 해줄 때 그때 또 돈이 돌면서 여기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매수하면은 손절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종목들을 매매한다면 호가창을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쭉 내려봐서 시가총액 정말 가벼운 것 그런 거 막 매매하다 보면은 위로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해서 정말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일단 자기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종목에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겠다, 이 정도를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반등할 때 들어가서 뭐 황금선을 회복하던가 중요한 자리까지 반등할 때 매수를 한다면, 그때 매수를 했을 때부터 좀 아니다 싶으면 본전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저점을 깰 때 저점에 다시 손절을 하던가, 받쳐주는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호가에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호가에 손절을 할 수 있고, 좀 손해를 보면서 58만 1,000원에 이걸 깨질 때 손절하려 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누군가가 시장가로 이 5,000주, 9,000주, 3,000주 여기까지 팔아버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가로 여기까지 매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무거운 종목에서 시장가로 여기까지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니다 싶은 가격을 깨버릴 때 여기서 정확하게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비중을 크게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이런 거는 일단 시가총액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뭐 누군가가 작정하고서 몇천 주를 팔아버린다면 호가가 순식간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호가가 너무 심하게 내려가 버린다면은 동적 VI가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세력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마음만 먹으면 1%까지 시장가, 2%까지 시장가, 순식간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는 비중 조절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혹시나 매매를 하게 된다면 비중 조절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원하는 호가에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누군가가 몇천 주만 팔아버려도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에서는 비중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시면 좀 손절이 힘든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나 홀텐신라, 삼성전자 이런 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원하는 호가에 손절할 수 있지만, 이런 장 초반에 VI가 걸리는 것들, 특히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VI가 걸렸는데 그대로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이걸 큰 물량을 매수했을 때 시장가로 매수하면 손실이 엄청나겠지만, 그걸 계속 버티다가 한 방에 뭐 마이너스 5%가 날아간다든지 마이너스 10%가 날아간다든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VI 종목들 보시면 갑자기 올라갔다가 매수하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뭐 이런 종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전장에는 뭐 덜 심한데, 나중에 점심이 넘어서 오후장에 갈수록 올라갔다가 제자리, 올라갔다가 제자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의 차트, 호가창에 매수 대기가 얼마나 받쳐주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을 들어가려 하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밑에 받쳐주는 호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험매수가 들어오면 안 되며, 험매수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뭐 갑자기 5,000주가 쌓인다든지 매수 대기가, 아니면 10,000주가 쌓인다든지, 그러면은 거의 험매수라 보시면 됩니다. 5,000주, 10,000주 쌓아놓고선 몇 호가 올라가면 그대로 밑장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낚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수 대기가 있는 종목에서 일단 매수하기 전에 내가 손절할 경우에 어디까지 좀 감당이 가능하겠다, 이런 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밑에 호가가 500주, 600주, 2100주, 2700주 이 정도 쌓여 있으면 한 2000주에서 3000주 정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2000주, 3000주면은 1500에서 2000 정도인데, 삼성바이오에서는 뭐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2000주, 3000주를 산다 하더라도 여기에 받쳐주는 물량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2000주, 3000주 샀다가 손절을 한 호가라도 하게 된다면 일단 거래세 폭탄에 이게 한 호가만 내려가더라도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비중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1억치 살려면 15,000주 정도를 사야 되는데 여기서 15,000주를 살 물량도 없으며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좀 위로 올려서 사야 될 것이며 만약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손절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때는 그 15,000주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7,350원까지 15,000주를 매수했다 치면은 여기서 아니다 싶을 때 15,000주를 던져야 되는데 일단은 7,160원까지 한 6,000주 정도 6,000주 정도를 시장가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선수를 친다면 6,000주도 손절 못하고 더 손실이 커지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비중 조절은 주의해야 될 게 매매 시간대입니다. 장 초반은 많은 종목들이 방향을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형주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 장 초반에 이런 VI가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옥석도 있긴 하겠지만은 억대 금액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VI가 걸린 종목은 위로 바로 올라가 준다면 대박이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걸렸다가 무너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로이스처럼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특히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며 방향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들어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호가창이 매우 가벼우면서 손 쓸 틈도 없이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가창이 워낙 가벼워서 시장가 매도를 해도 도저히 각이 안 잡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체감을 하시려면 VI가 걸리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몇백억 종목들 이런 거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확한 예가 있는데 히림이란 종목이 있는데 VI가 걸렸습니다. VI가 걸리고 나서 그 다음 3분봉에 마이너스 8.7%, 이거를 VI가 걸렸을 때 좀 큰 비중을 실어가지고 한 만주 들어갔다, 만주라 하더라도 4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4천만원치 만주씩 들어갔는데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오를 줄 알고 기다리는데 밑에 받쳐주는 물량도 없고 누군가가 선수를 쳐서 시장가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한 방에 떨어집니다. 한 방에 1%, 누군가 시장가 매도가 나와서 1% 떨어지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시장가 매도가 나와서 2%, 3% 순식간에 떨어진다면 몇 초 만에 3%가 떨어졌어도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손절하지 못하고선 그대로 마이너스 5% 이상까지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려면 차라리 이 밑에 매수 대기 물량을 보고서 비슷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호가창이나 시가총액 그리고 변동성, 거래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종목에서만 큰 비중을 실으시고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폭락할 수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는 가벼워서 대박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제가 종목별로 매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내가 원하는 호가에 무리 없이 손절이 가능한가들 그것을 보고서 조절을 합니다. 비중 조절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절 잘 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